안녕하세요. 현대 언어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소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우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실가 누군가? 현대 언어의 학자이자 기호학자로 집안은 과학적으로 유명했지만 언어학에 대해 뛰어난 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실은 특이하게 지폐를 잘 안 했었는데 여름에 병으로 떠나고 수강생 된 노트를 바탕으로 강의라는 책이 겨우 나왔습니다. 언어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을 공유하는 추상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언어가 실제로 사람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어강, 간세, 고저, 잔단, 단어 선택과 문법 선택 등 실제로 발현되는 것이 발화라고 합니다. 발화로 우리 서로 말이 통하는 이유가 동일한 언어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오로지 문자 언어만을 가지고 연구했었는데 수수료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음성 언어 쪽 또한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어 내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언어 구조를 대상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언어 구조는 언어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체계로 과학적 반복론으로 연구하기 위해 먼저 세 가지 이상화를 시도합니다. 3번 랑가주는 간단히 말해서 언어 체계인 랑그보다 상위적 개념으로 언어 구사 능력을 하는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본능이었기에 랑가주 연구를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소실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서 체계 내의 구조 연구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구조주의에서 소실은 언어가 기호의 체계인 것을 강조하고 기호를 기표와 기의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결합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단어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언어 체계 안에서 차이와 유사성이 관계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의성은 언어의 근원적 특성입니다. 기호가 생산될 때 기표와 기의가 어떤 공리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기호 생산자의 마음먹은 대로 결정에 따라 연결됨을 뜻하는 것으로 아무런 내적 관계가 없으며 이는 협약에 입각한 관계성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말이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기표인 음성의 염속과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과 아무런 자연적 내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의적입니다. 구조주의 자의성은 모든 요소의 성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중요성을 띠지 않으며 그 상황에 포함된 다른 모든 요소들과 그것이 갖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색상들 사이에서 갈색이 갈색으로 정의되는 것은 회색, 황색, 보라색 등이 다른 색상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성은 순전히 체계 내에서 어떻게 차별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기호들의 체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언어가 세상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기표는 목소리가 다른 제각각의 사람들에 의해 다른 소리로 표현되어도 같은 기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언어 단위는 상대적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스의 기본 단위인 말은 다른 말들과 구별되기만 한다면 말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해당 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말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이처럼 동일성은 순전히 체계 내에서 어떻게 차별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은 의미작용입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 즉 의미작용에 의해 완성됩니다. 의미작용의 예로 잠의를 설명하자면 잠의 자체인 기표와 사랑을 의미하는 잠의로서의 기의가 의미작용하여 잠이라는 기호로 결합됩니다. 만약 철수에게 영희가 잠미꽃을 주었다면 철수는 잠미꽃을 영희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때 의미작용은 철수 쪽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기호인 잠미꽃을 매개로 한 의미작용을 통해 철수와 영희 사이에 일어난 커뮤니케이션 현상입니다. 이처럼 의미작용은 메시지 수신자 입장에서 소통의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의미를 재생산하는 작용입니다. 다음은 소셜의의 4가지 이분법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표와 기의의 개념입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 이 두 요소의 연결을 통해서 기호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 요소과 형식입니다. 물질적 측면으로 지각계에 속함으로써 나타나는 물 자체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의는 기호가 대표하는 점진적 개념으로 의미되는 내용입니다. 기표와 기의 간에 상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소쉬르는 언어를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랑그는 사회 속에서 배우게 되는 언어 규칙이고 빠룰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랑그를 장기의 규칙이고 빠룰을 장기를 두는 행위로 비유해 봅시다. 장기를 두는 행위를 통해서 장기의 규칙이 실현되듯이 빠룰을 통해서 언어 규칙인 랑그가 실현됩니다. 즉,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언어 규칙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소쉬르는 랑그와 빠룰의 발음과 문장 측면에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음성학과 의문론은 둘 다 사운드를 연구하지만 우선 그 단위가 각각 음성과 의문인 점에서 다릅니다. 두 번째 발화와 문장은 실제 소리와 문맥적 의미가 다르지만 두 발화가 동일한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어 단위의 상대적 동일성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적인 구분에는 공시성과 통시성이 있습니다. 공시성이란 한 시기의 언어의 구조와 체계,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통시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변천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언어 지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는 현대의 시간을 공유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한 시대에 그 언어가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과거 로마 제국 지도는 각 지역마다 방언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방언들이 변형돼 현대 이탈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시성이라고 합니다. 소쉬르는 의미를 선택과 조합이라는 일련의 과정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계열체는 다양한 종류의 옷들이 있고 그 다양한 옷들 중에 선택된 옷들에서 합을 맞추는 것은 통합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기호학을 바탕으로 일상의 기호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품, 광고, 기타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호를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호입니다. 레드불의 로고는 붉은 황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마크의 기표와 에너지, 열정, 젊은, 도전이라는 기의를 통해 음료를 마시면 황소처럼 젊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에너지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인 레드불은 에너지와 열정의 가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로고의 기호는 레드불의 가치를 잘 나타내줍니다. 구글은 파랑, 빨강, 노랑, 초록색의 다양한 색상의 로고 기표와 다양성, 긍정, 즐거움, 대단함이라는 기의를 통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구글이라는 기호로 나타납니다. 이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구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줍니다. 제품에서 나타나는 기호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기표는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반지라는 기의를 가진 1차 기호, 그리고 단단하고 고가의 보석이 포함된 반지라는 기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고 결혼을 약속한다는 기의를 가진 2차 기호로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도상은 영원, 불변, 부의 지표를 가지며 영원한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빼빼로는 얇고 긴 초콜릿 과자라는 기의를 지닌 1차 기호로 나타나고 기념일에 나누어 먹는 과자라는 기표와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는 기의를 가진 2차 기호로 나타납니다. 빼빼로인 도상은 사랑, 우정, 어울림이라는 지표로 사랑과 우정의 나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광고에서 나타나는 기호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henkel사 칼 광고로 활짝 편 손의 모습이라는 기표와 손가락 끝에 다시 작은 손이 조합된 기이한 모습의 기의로 1차 기호가 나타납니다. 기이한 느낌의 손 모습 기표는 정교하게 강화된 초현실적 손의 기능성이라는 의미로 henkel사 칼의 다기능으로 연결한다는 기의를 가진 2차 기호로 나타납니다. 이는 henkel사 칼의 다기능성을 잘 표현한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SK텔레콤 스피드 011 3사편 광고입니다. 광고는 조용한 산속에서 스님이 걷고 있는 도중 휴대전화음이 울리고 현대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이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광고에서 나타나는 산의 자연과 노란 나비, 스님,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현대인과 휴대전화음 기표는 조용하고 확실한 통신이라는 기의를 나타낸 기호입니다. 2차 기호는 자연의 조용함과 대비되는 확실한 통신이 나타나는 휴대전화음이라는 기표와
일상과 떨어진 깊은 산 중에서도 잘 터지는 좋은 성능의 011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는 빠르고 정확한 통신이 가능한 좋은 성능의 휴대폰 통신사를 잘 표현한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기호 해석입니다. 한국의 투표도장은 전복 한자를 본뜬 모양의 투표도장이라는 기표와 선거라는 기의를 가집니다. 투표도장 속 표기는 전복자로 점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시옷,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장은 전복 한자를 본뜬 모양으로 선거의 의미를 가진 기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